허평한 사령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딱 맞추셨네. 우리 사령관님이 지난주에 임명한 뒤에 조국을 친다. 아, 맞으셨네. 그렇죠. 결국 조국이 네. 오늘 2시에 사퇴했습니다. 저 본질을 보면요. 예. 결론이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예. 사실은 모두의 승리야, 이게. 언뜻 보면. 지금. 우리 그렇죠. 자, 문재인이도 이겼고. 그렇지. 이제 위기를 탈취했으니까. 위기 탈출했고. 조국이도 살았고. 윤석열이도 살았고. 정경심이도 살았고. 어? 아니 근데 더불당도 아니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죠. 바로 이제 그 속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말하는 그 거는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긴 건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의 그 힘에 의해서만 물러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저기들의 작전에 의해서. 그럼요. 사전에 다 계산된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게 조사 권력 내 권력 투쟁, 내부 권력 투쟁 이게 심각하게 전개된 겁니다. 조국이가 물러서지 않으면은 그 수습이 안 되고 공멸할 위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1단계 막아보려고 저러는 건데 여기에서 승리의 주인공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10월 3일, 10월 9일. 그럼요. 그날 뭐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 0.9% 차이로 좁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유리한 입장에 조사한 결과 그런데 어쨌든 더불당도 정치적 위기를 느끼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국 관련해서 끊임없는 제보가 나왔잖아요. 끊임없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호남 조사파들이 끊임없는 제보, 그 언론 보도. 거기에서 윤석열이 또 수사 안 할 수 없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됩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 다 기각시켜버리고 이제 윤석열 비리까지 드러내 칼을 꽂고 있다 이 말이야. 다 죽을 맛인 거예요. 조국이는 집에 가면 자기 말대로 와이프한테 얼마나 구박당하겠어. 네 하나 그만두면 되는데 왜 뻗치가 그러냐고 얼마나 구박당하겠어. 모든 게 일순간. 그리고 조국 펀드에 권력 실세들 돈 집어넣고 다 드러나면 이 망하는 거야 이 정권. 그리고 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노리는 거는 4개 법안 패스트 트랙으로 이번에 10월 29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이 목표란 말입니다. 그거 카드로 가지고 이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민심이 어렵다 이 말이야. 10월 29일 카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왜냐하면은 자기들 그 저희 2중대 3중대 정의당 또 민평당까지도 사전에 그 협의한 거는 그 자유한국당까지 협의한 거는 뭐냐 하면 연동형 비례제부터 먼저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상계 법안 하기로 내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공수처 먼저 10월 29일 한다 하니까 반발하는 거야 내부가. 그것도 불투명하게 된 거야.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조국이가 물러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 거지. 나는 이걸 보면서 제2의 6.29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여기 속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조국이 사퇴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올려놓고 칠 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일단 올려놔놓고 왜 조국이가 모든 비리 다 알고 있어요. 전 문재인이 비리도 다 안다니까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 정보 다 가지고 있지. 그럼 딸 국적포장 해외 나가고 뭐 하고 한 거 다 가지고 있지. 자금 뭐 다 가지고 있다고 아들 문제까지. 근데 그러니 하루라도 내가 법무장 하고 싶다니까 안 시켜줄 수 없잖아. 안 시켜줬다가 하면은 다 작살나는 거. 조국 입장에서도 자기가 차기 권력 일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법무장관 하루 하고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가면 그건 하나의 캐리어가 되고 점핑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이 말이야. 서울대 교수 뭐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그런 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강하게 시작을 했고 안 시켜줬고 또 그 내 주사파 임정석 이런 등등 젊은 세대 권력 투쟁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들 친위부대 데리다가 뭐 2차례 서초동 집회해봤지만은 뭐 이는 많이 안 왔어요. 내가 이번 토요일도 그 돌아오고 왔다고. 게임이 안 되니까. 무대를 얼마나 화려하게 설지 엄청난 돈이 들어서 내가 보기 무대 꾸미는데 몇 억 드는 무대야. 그거 해봐서 알잖아요. 네, 그래놓고 2년 반 동안에 사람이 그 10만 명도 안 왔다니까. 10만 명. 많아요. 4, 5만, 명. 5만 명 전후더라고. 내 글이 꽉 차도 예. 한 곳에 10,000명씩 해서 한 5명.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원이 다 안 된다. 내가 강화문 초불집에도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리력으로 꼼수로서 해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문재인과 이 운빠들 자기 조국 세력 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끌다가는 공멸할 위기에 처하고 야권 여당까지 더불당까지 죽을 맛이니까 내부 딜이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조국이 물러나는 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해결을 했다고 오늘 선언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 만족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바로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거죠. 저는 반드시 4개 악법을 국회 통과시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거 저지 못하면요 합법적으로 공산화 갑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당 영구 집권에다가 그리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기와 투쟁 열기를 끈을 놓치지 이거 말고 시키면 안 돼요. 이거를 이게 지금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조국은 사퇴가 아니라 정경심이랑 감옥 가야 돼요. 당연하죠. 제대로 수사 이제부터 시작해야 지금부터 돼. 수사 똑바로 해서 지금부터 수사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조국 게이트를 이제 조국 게이트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국 게이트를 명명백백 밝혀서 국민한테 알리고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처리하고 이거 지금 4대 박수 칠 일이 악법 아니에요, 국회 이거를. 통과되는 거 조지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거 막으려고 꼼수를 쓴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어 넘어가면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그리 1단계를 언뜻 보면 모두의 성례처럼 보이는 거야. 국민들도 기분 좋지. 와, 그래. 우리가 싸워서 저놈 드디어 물러나게 했구나 하지만은 물러난 거는 꼼수다. 그렇죠. 저는 아쉬운 게 이걸 더 넘어서 그때 그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은 노무현 자살 때 있잖아요. 네. 부엉이 바이오 뛰어낼 때 그렇다고 비슷해요. 그거 다 묻혔잖아요. 묻혔지. 조사고 뭐고 그걸로. 그걸로 끝내버렸잖아. 그리고 그 조사 다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 입으로 패족이라고 그래놓고 다시 그 죽음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 오히려 덮였으니까. 문재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정권이 만들어졌고 맞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세력들이 일어나서 다 그럼요. 그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가 들어갔어야 돼. 끝까지 다 당연하지. 파헤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2의 그 사태. 밟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조국 관련 가족들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지. 가족뿐만 아니라 권력형 거기 연결된 거. 누가 그 연결이 돼 있나 그 사모펀드에 또 다른 거에 연결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거 다 밝혀내야 돼. 여기서 무마하면 안 되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면 안 되지. 그거 우리가 윤석열이- 압박을 해야죠 국민들이. 윤석열 나름대로 그 윤종천인가 뭐 성접대 했다고 말이야. 한겨레는 오늘도 나왔대. 어제 신문인가 뭐 토요일 보니까 검찰에 당시 조사 나왔는데 그걸 자체에서 덮어버렸다 하고 기사 또 내놨어. 한겨레가 칼들이 된다니까 지금 그 윤석열한테. 저 친구 이 정권에서 말이야 검찰총장이 기용해 줬는데 말 들을 줄 알았더니 이게 말 안 듣고 삐죽으로 간다. 그리고 검찰이나 검찰 내도요 정의로운 검사들이 많다니까. 있죠. 그 100여 명 수사관을 편성했는데 그 속에 전부가 다 문재인 하라는 대로 하는 검사들이에요? 아니라고. 아니지. 그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죠. 더 대다수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도 우리 검찰이 살아있어요. 일부 참 어쩔 수 없는 권력에 뭐 아부하고 그 야합하는 세력이 당사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면은 나름대로 칼을 들어대고 수사를 한다고요. 이분께 그 완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예. 해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국민한테 밝혀내면은 이 문재인과 이 일파들 초악한 그 실상이 국민들한테 드러나면서 이 역사가 바로 접힐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저는 볼 때 덮어질 거로 보인다 이게. 이게 그렇게 하면요.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이걸 그냥 조국 사태로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뭐 청와대에서 야 이 정도 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여기서 칼끝을 놔버리면 윤석열 검찰 팀이 나중에 그 칼을 맞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 건 그거는 맞으니까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야 이제는. 근데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다 기각시켜 버린다 이거야. 조국 동생 병원에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뭐 허리 수술 받아야 된다 하니까 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시켜 버렸죠. 그리고 진짜. 조국이 그 하고 자기 와이프 핸드폰 예. 보통 사람은 검찰에 조사받으면 그냥 바로 뺏어요. 근데 무슨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된다네. 우리 많은 외국 인사들 갈 때 핸드폰 다 뺏기고 오더라고. 근데 그거 기각시키는 게 핸드폰도 압수를 못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계좌 추적도 못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특검인들, 검찰인들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제보되는 의혹만 있는 것이지 하나도 근거를 찾을 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무리 윤석열로 똑바로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요구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인들 증거를 가지고 있죠. 증거에 근거해서 기소하지 않으면요 법원이 다 기각입니다. 근데 사령관님 저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그 영화 봤죠.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게 참고가 돼서 진짜 한두 명 거기서 조승우하고 깡패 이병헌하고 목숨 건 작전을 펼쳐요. 아니 그건 영화니까. 아니 영화니까. 아니 저 도쿄에서 도쿄 검사들 한번 뒤집어 엎은 적 있잖아요. 도쿄 검사라고 다르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 뒤집어 엎은 적 있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윤석열 팀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 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요? 내기 할까요? 이것도 우리 또 저 정보를 평생 취급하신 그럼요. 사령관님이 돼서 그런데 촉이 남다르시죠. 윤석열도 말할 수 없는 약점이 벌써 덜미 잡힌 거예요. 수사 자체가 주춤하잖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카드를 내놓냐 퇴진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우리 국민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해서 판매를 수선병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고요. 이게 더 큰 걸 위해서 조국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하는 것이지 윤석열 검찰이 뭘 조사를 해서 밝혀냅니까? 밝혀내기는 못 밝혀냅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래전 임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는 설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나도는 설이에요. 촛불 집회 현장에 가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하는 이 검찰, 윤석열 검찰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그 구호가 의혹만 가지고 이리 깨끗한 조국 가족, 이리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래 나오더라니까. 어이가 없네. 사랑해요 정정심하고 말이야. 이거요 이성적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라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 사실입니다. 그 권력 주변의 상층부는 당연하죠. 아주 저쪽 집단하고 비슷한 다 썩어버렸어. 썩어버리고 야비하고 조직적이고 그럼요. 아주 목숨 걸고 술수가 뛰어나잖아요. 술수 뛰어나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 전국 내에서 뭐 이해찬 더불당 대표나 뭐 당정 협의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조언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요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게 무슨 대책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지 뭐 당정 협의에서 한 거는 29일 날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합의하는 대책회의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사태로 나오잖아요. 조국의 사태 알고는 이 정국을 풀 수 없다고 보고 그걸 누군가 코치를 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봐야죠. 조국이 스스로 물러났겠어요? 문재인이가 조국 야 그만두라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요. 움직이는. 그게 누구예요? 하느님만 알겠죠. 그 이선실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통역당, 통일혁명당, 네. 김일성이가 우리 남쪽에 자기 지하당, 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지하당 조직해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통역당 상 파헤쳐가지고 무산시켜버렸잖아요. 예.
김영삼이 때 이선실이 내려와서 재건하고 올라갔어요. 통역당 조직을 재건했다고요. 그 조직이 지금 우리 내부에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통일혁명당 이선실이 그때 와서 고위층 다 만난 내 북쪽위원 이선실에도 아무도 신고도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 내가 이런 소리 자꾸 하면은 저 사람은 깨끗하면 북한 지령 탈행이 난다고 막 댓글 다는 놈들이 있어. 여러분들 이 분단돼서요. 김일성의 대남 적과 통일과 그 전략 전술과 그 노력은요. 우리 상상을 불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고 모든 게 우리 내부에 이런 크고 작은 모든 국가적인 사태와 사건은 전부 북한의 지령과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임종석이도 아니고 저기 조국이도 아니에요. 문재인이도 아닙니다. 저 위에 그럼요. 걔들 머리에 이런 수가 어디 나오겠어요. 저 위에 할때 있습니다. 저쪽. 그래서 정말 오늘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한편 뭐 한호성을 지르더라고요. 한호성 지를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뭐 조국 사태 요 게이트를 전부 있는 대로 까발려가지고 검찰 조사해서 밝혀서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목적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면서 하루빨리 우파 정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목표라고요. 당면 목표. 이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싸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마음 놓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자, 29일 날 정기국회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강행해서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 시간 이후 돌아가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 강행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총 걸기 위해서 그걸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막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는 건 저건요 심각한 거예요. 자, 만약에 공수처가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국 게이트가 터져 나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거기 보면 검찰을 조사하는 것도 공수처장이 가져가면 갖다 주도록 돼 있대요. 검찰 하지 말고 우리가 한다 하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의로운 검찰, 정의로운 재판관이 있어서 조사와 재판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봐서 이 새끼 우리 말 안 듣고 안 되겠네 싶으면 이리 가져와 해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불가피해서 재판에 가더라도 그 재판관이 엉뚱한 재판하면은 그 재판관의 모든 비리를 가지고 압박을 넣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가겠다는 게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어떻게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 자유대한민국이 시켜진다고 봅니까? 그래서 공수처법 통과를 거기를 저지해서 막아야 된다. 군경 수사권 조정도 막아야 한다. 군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심각하게 공수처법이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청와대에 다 빠졌잖아요. 국회의원들 조사 대상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 그것들이야 뭐 약점 많으니까 불러다가 그냥 공간 한번 치면 다 넘어오니까 뭐 야당이 뭐 압도적으로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니까. 김대중이 대통령 때도 30몇 석을 그냥 가져가 버렸잖아. 다른 당에 줬잖아. 옆에 당에다 주고 같이 했잖아요. 차마 자기 당은 못 들어가고. 이런 무지막지한 짓도 하는 애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야말로 이거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될 법인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결정적인 요번에 조국 사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조국을 그대로 두고 이 법을 통과를 시킬 수 없다 보니 국민저항이 워낙 일어나니까 그 국민저항은 공수처법 반대 저항이 아니라 저 썩은 조국에 대한 반대 국민 분노거든. 그런데 쓱 한번 이걸 물타기 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공수처 통과는 반대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자유대를 지키는 길이다.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참배 마실 때가 아닙니다. 이게 조국 사태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맹백하게 조사해서 밝혀달라. 뭐 이제 그 물러났으니까 윤석열이 할 거다. 천만에 못해요. 그 기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근거가 없는데 검찰인들 통화 내역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좌를 추적해서 보고 이거 봐야
그 범죄 행위 뒷받침해서 그 근거로 해서 수사 서류 꾸며가지고 법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이가 큰 소리 치고 그럼요. 압수수색 했는데 나온 거 없다, 증거될 거 없다, 당연하지. 이러고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압수수색 통화 내역하고 계좌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금 여권과 청와대에서 끝끝내 막을 거기 때문에 뭐 별거 안 나온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치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KBS를 직접 공격하잖아요. KBS하고 붙었잖아. 그러니까 KBS가 이게 우파 방송입니까? 친해 방송인데 당연하죠. KBS 그 장악한 세력이 누굽니까? 그게 거기 내분이 거기서 붙는 거야. 거기서부터 자기들 친위 방송하고 친위 대장하고 붙어버렸다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를 잃으면서 6가지를 다 얻는 꼼수를 썼다고요. 내분도 수습이 되고 국민 여론도 호도시킬 수가 있고 문재인이도 살고 윤석열이도 살고 조국도 살고 국민들도 호도할 수 있는. 거긴 이제 그렇게 나가면 우리 쪽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나가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당분간 지켜봐야죠.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 조국이를 사퇴시켜 놓고 윤석열 검찰이 맹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을 다 밝혀서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이 과정은 과정대로 지켜봐야 되고 더불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4개 악법을 국회 상정해서 추진해가는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켜보다가 윤석열의 검찰에 그 조사하는 건 난 기대 안 해요. 그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좋고 안 해도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특검. 국회에서 누가 특검을 거론해? 벌써 특검 했어야 될 사안이죠. 국회의원 그 40몇 명인가를 지난번 4개 악법 통과 저지한다고 국회 폭력해가지고 목줄을 쫙 쥐고 국회 선진화법 거기에 목줄 딱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말 안 들으면 날려. 벌금 100만 원 이상 빠졌. 깨뿌는데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떨어지면 다음에 출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5년간 정치활동 규제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벌벌벌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 진짜 이런. 따라갈 수밖에 에이. 없는 상황인데 크게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다만 우리가 주말 집회는 아주 강장해서 우리 국민들이 10월 3일처럼 10월 9일처럼 태극기 들고 광장으로 주말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계속해서 조국 데이터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해라. 그리고 4개 악법 절대로 안 된다. 문재인 이 수용 안 하면 우리 문재인 퇴진으로 나간다. 이런 구호에 투쟁해야 된다. 그 홍콩 시민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홍콩도 보세요. 주춤했어요. 주춤했다가 다시 또 일어났잖아요. 또 트럼프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 중국 그 고위층 오니까 뭐 홍콩 사태도 좀 지켜보면 이제 뭐 조용해질 때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홍콩 그 주민들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 기대를 하고 그걸 힘을 믿고 했는데 그러다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제 성조기를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 잘 봐야 됩니다. 왜 홍콩 국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냐? 우리 국내 그 멀쩡한 우파 보수 인사들도 우리 보고 다 좋은데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오냐고 막 그 비난을 해요. 홍콩 시민들이 트럼프한테만 기대서는 안 되겠다. 미국 조야에 호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성조기를 들고 나온 거 이제. 들고 나오는데 시진핑이도 뭐 워낙 그 내부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강압 진압은 못하고 있는데 홍콩 사태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홍콩은 홍콩이고 우리가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뭐 문재인 요 일파들한테 기대할 거 없습니다. 또 뭐 지금 여야 정치권에 기대할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요 지난번에
10월 9일 날 그 많은 10월 3일 날 사람들 나왔는데요. 지도부 좀 이따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공화당 행전에서 들어오니까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니, 어? 어떤 그거 나왔을 때 결집해서 갈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끌어가는 그걸 무릅쓰는 정치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럼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누굴 기대할 거 없고 하여튼 들고 나와야 돼.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가하면은 그러나 절대 폭력 집회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 우리 자유스러운 의사표시 평화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 집회를 하는 것은 저쪽에서 바라는 바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4.19처럼 초가 상가만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70년간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가 그 피땀 흘려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애껴서 이런 일궈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화난다고 폭력으로 했다가는요 모든 걸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저항 비폭력 저항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엉뚱한 짓 못하도록 막고 윤석열 특검도 그 힘을 얻어서 어쨌든 수사를 하도록 하고 네. 저 더불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여권에서 악법을 하지 못해 저지하는 하여튼 투쟁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조국 사태가 다행이 아니라 오늘 뭐 여론조사들 보셨겠지만 이제 문재인이 그 자기들을 우호적으로 여론조사 평가를 그동안에 해왔던 리얼미터 또 YTN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서 최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정평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겁도 먹었을 거지만 그때 한국당하고 지금 더불당하고 지금 거의 같아졌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무적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우파들한테 희망을 우리 국민들이 밀어주고 또 광화문 광장이든 뭐 부산 광장이든 나와서 또 물리적으로도 힘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결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조국, 정경심 감옥 가고 패스트트랙 등 그걸 막는 거, 공수처법 막는 거 국민들이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